자,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서 실내 라이팅 하는 거를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실내 분위기인데 그 외부에 연결된 창이 있어서 그 라이트 소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, 이런 환경이 좀 흔하겠죠. 이런 거 하나. 그 다음에 밤이어서 외부에서 라이트가 없이 실내인 조명으로 라이팅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볼 거고요. 자, 보시면 알겠지만 실외에 비해서 렌더 타임이 오래 걸려요. 써야 될 라이트 소스도 종류도 많고 어때요? 구조물들이나 이런 상태가 연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겠죠. 그래서 그 실외에 비해서는 패턴이 좀 복잡하고 그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반면에 라이팅 세팅은 편리한 편이에요. 이 구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? 라이팅 구조를 판단하면 되죠. 설계하기는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. 구조를 읽으면은 라이팅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구조적으로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. 오케이. 이렇게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. 그 라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윈도우에 그 렌더링 에디터에 보시면 그 라이트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윈도우 화면인데, 왜냐면 씬에 있는 뭐 라이트를 이렇게 직접 생성할 수도 있고 씬에 있는 라이트들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라이트 에디터도 있고, 아니면 아놀드 유틸리티에 보시면 그 라이트 매니저가 있죠.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 생성하고 생성된 라이트들 이렇게 선택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매니저 툴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실외야 이렇게 심플하죠. 근데 이제 실내처럼 이렇게 복잡한 녀석들은 이렇게 에디터 메뉴창 보시면서 그 한 번에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사용을 안 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. 세팅되어 있는 이 윈도우 베이스로 되어 있는 에어라이트하고 돔라이트를 끄고요. 자,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 설치한 이유는 뭐예요? 자,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. 이 창을 통해서 빛이 어때요?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때요? 태양빛이 건물 반대 방향이면 어때요? 이쪽을 통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 표현하는 부분은 실내에서는 그 옵션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지금은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만 표현을 했고요. 그러면 어쨌든 섀도우가 켜져 있으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만 빛이 새 들어오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됐고, 지금 노이즈는 신경 쓰지 마세요. 그 렌더 세팅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일단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빛 관계 위주로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. 그래서 그 이게 뭐 선셋이나 선라이즈처럼 빛이 기울기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때요? 이제 빛이 기울어져서 깊게 멀리 들어오겠죠. 네, 대신 어때요? 라이트 앵글이 이렇게 퍼져서 들어와야 되겠죠. 이런 부분은 실내 라이팅하고 비슷하죠. 그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로 이 시간대나 어떤 그 톤적인 분위기를 그 메인으로 결정하는 부분들, 그죠? 이렇게 기울어서 들어올 때는 빛이 좀 연하고 뭐 세기가 조금 줄을 테고, 그죠? 라이트에 이렇게 퍼져서 들어올 테고, 낮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빛이 이렇게 작게 들어온 대신 굉장히 하드하게 떨어지면서 센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. 실내에서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의 역할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. 그죠? 이게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, 그죠? 그래서 일단
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인테스트 때 밝기는 너무 세게 해놓지 마세요. 이제 여기 또 새들어오는 라이트도 인다이렉트 표현해야 되는데 걔네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그냥 이걸로 얘를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실외도 이렇게 먼저 하죠.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를 먼저 세팅을 하고요. 실내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제 인다이렉트 표현할 건데, 자,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이렉트가 바운싱 된 것만 가지고 실내가 조명이 되지는 않죠. 그죠? 우리 평상시 낮에를 보면은 얘가 떨어지지 않아도 굉장히 밝은 빛이 새들어요. 그 이유는 어때요? 저 실외, 야외 공간에 뭐가 있어요? 태양빛에 의한 굉장히 센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존재를 하겠죠. 걔네들이 어때요? 이 창틈을 타서 우리가 야외 라이팅 했을 때 그 인다이렉트 했던 부분들이 어때요? 거의 다이렉트 라이트처럼 얘를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. 세기가. 그래서 야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를 일단 꺼보고요. 인다이렉트만 한번 해볼게요. 돔라이트만 한번 활성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. 일단이 자 그렇게 세지는 않는 상황이고, 자 다이렉트가 없다고 했을 때 요 돔라이트만 가지고 어때요? 라이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. 뭐 이걸 아무리 뭐 세게 한다고 해서 그죠? 이런 식으로 새 들어오게끔 해서 라이팅을 하는 거는 아닐까 말까. 그 계산 자체가 어때요? 이 노이즈를 다 없애려면 샘플링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죠?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. 그럼 이 샘플링, 왜냐면 이 주변의 전체 밝기로 한 녀석이 여기까지 계산해서 들어와서 이 밝기를 처리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녀석으로 전체를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외부와 톤 아니면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좀 이따 창 틀에다 라이트를 배치를 할 건데 그런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를 1만 할게요. 뭐냐면 아까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 나무 덤불 같은 거에 빛이 새 들어가는 부분 이야기 했었죠. 표면엔 굉장히 밝은데 그 안쪽까지 인다이렉트를 표현하기 힘들었었어요.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게 1차 바운스하고 그 다음 바운스 해야 빛이 갈 수 있는 이런 부위들의 밝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, 자 렌더 세팅 창에 보시면 자 아놀드 렌더러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는 필터링 샘플링 값이에요.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쓰는 옵션이고, 여기 말고 아래쪽 보시면 레이 뎁스 컬럼이 따로 있어요. 이렇게 레이 뎁스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라이트 빛에 의한 그 베이스 칼라만 표현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노이즈나 이런 부분 대부분 이 디퓨즈 항목이에요. 자 레이 뎁스를 쓸 건데 뭐냐면 레이 뎁스라는 건 뭐냐면 바운싱을 몇 번까지 할 거냐예요. 그 달리 말하면 이 구석구석까지 빛이 얼마나 잘 새 들어가게 할 거냐는 거죠. 그죠? 지금 디퓨즈 레이 뎁스 값이 3이에요. 원래 디폴트는 1인데 지금 내가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까 3인 거고. 자, 지금 3으로 되어 있을 때 이미지를 하나 킵을 했어요. 저장은 제가 해놓은 상태고 이거를 1로 다시 낮춰볼게요. 자, 일단 뭐 1차적인 부분에 영향 주진 않고요. 그 세컨더리로 그 다음 들어가는 부분의 차이예요. 자, 보시면 얘가 3일 때 1일 때죠. 그렇죠?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 책장 틈 사이 같은 걸 봤을 때 어때요? 빛이 조금 더 새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렉트로 빛이 닿지 않는 부분, 인다이렉트 위에서도 첫 번째 바운스를 하지 않는 부분까지 빛을 도달하게끔 처리를 할 때 쓰는 게 이 레이 뎁스의 디퓨즈예요. 근데 이런 틈틈이를 전체를 밝히려고 어때요? 얘를 무작정 올리는 거는 연산을 너무 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적정선을 쓰시고
자, 이걸 이야기하는 건 3 뭐 더 올려도 어때요? 빛이 안 갈 수도 있어요. 왜 이 주변에 리턴 시켜서 저기까지 갈 빛 광원 자체가 어때요?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 이런 돔라이트로 광원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이런 창문 자체에 그냥 라이트 소스를 써버리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놀드에 있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아놀드 라이트 중에 라이트 포탈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실내 라이팅 할 경우 이렇게 스카이 돔을 했을 경우 이 포탈을 통해서 스카이 돔에 그 전달되는 식의 그 포탈이라는 게 그 게이트 문인 거잖아요. 그 영화 같은 건 포탈 보고 이렇게 뭐 다른 공간을 넘어다니는 거잖아요. 요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 포탈에 집중돼서 라이팅이 되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.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자, 라이트 포탈 하시면 여기 그 에어리어 라이트하고 쉐입이 똑같아요. 근데 보시면 쉐입에 기능이 아무것도 없죠. 기능 자체만 없고 그냥 게이트 역할만 하는 거예요. 180도 돌려서 자, 이 가운데 창문 쪽에 이 포탈을 배치를 해봤어요. 한번 볼게요. 어때요? 포탈이 생성됐으면 어때요? 그 문으로만 빛이 들어오지 다른 곳으로는 빛이 들어가지 않겠죠. 거대한 풍선에 여기에서 구멍이 들어가서 어때요? 그 이 돔라이트의 어떤 그 라이트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이곳으로만 빨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포탈 베이스로 해서 어때요? 빛이 이렇게 새 들어오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. 자, 이 포탈도 괜찮은데 직관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어때요? 기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포털을 조정을 하시려면 어디서 하셔야 돼요? 스카이 돔라이트에서 이제 얘네들 세기 관계를 조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좀 저렴한 샷, 간단하게 그 아웃풋을 내고 퀄리티하고 상관없이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간단하게 어때요? 돔라이트 설치하시고 이렇게 포털로 빛 들어온 부분 하시면 손쉽게 라이팅이 처리가 되죠.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게 메인샷이에요. 그 다음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장소에서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라이팅 할 필요가 있다 하시면 자, 어쨌든 실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창문들이 각각이 뭐예요? 라이트 소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에 직접 라이트 소스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가운데 쪽 에어리얼 라이트를 하나 활성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에어리얼 라이트 그 포탈하고 똑같이 생겼죠? 포탈 배치하듯이 에어리얼 라이트 아놀드 에어리얼 라이트 배치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인텐시티를 그냥 적당량 세게끔 해 주셔야 돼요. 그때 어때요? 굉장히 많이 다르죠? 라이트 소스 직접 배치를 해줬더니 어때요? 밝기가 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그 다음에 낮에 밖에서 새 들어오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들은 밝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실내 공간 사이즈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라이트 직접 설치를 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.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햇빛이 떨어진 부분들은 다이렉트 라이트로 표현을 할 거예요. 이 녀석으로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이거와 다르게 바운스돼 있던 라이트들이 새 들어온 거니까 별도의 라이트로 표현을 같이 해주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기에 알맞게끔 라이트들의 세기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나머지 그 에어리얼 라이트들도 한번 켜볼게요. 그렇죠? 두 개. 마지막 한 부분. 자, 이렇게 광원이 떨어지거나 창가 쪽에 다이렉트가 닿는 부분은 도부가 좀 돼도 상관이 없어요. 낮 부분 같은 경우는 텍스처가 있어도 실제로 이 부분들이 도부돼서
타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실외 라이트 할 때 그 건물 전체 벽면 같은 게 타는 식의 그런 건 안 되고요. 그죠? 왜냐하면 노출값이 다르죠. 실외나 실내 같은 경우는. 실내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 정도 밝기에 노출되는 거에는 우리 눈이 어때요? 시자적으로 밝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사진을 찍을 때도 노출값을 그렇게 맞춰서 촬영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너무 탔다 싶으면 좀씩 줄여주면 되니까요. 자, 뭐 익스포저를 지금 6에 12 정도 해줬었는데 조금 줄여볼까요? 10에 뭐 인텐시티도 같이 낮춰볼게요. 그래도 하나씩만 낮췄는데도 굉장히 낮아졌죠. 지금 여기 세게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요. 그죠? 이게 직접 이렇게 들어오는, 아니면 빛을 조금 더 길게 떨어뜨리든지 해야 되겠네요. 지금 상황이면. 일단, 그래서, 네, 아까 정도 분위기가 어울리긴 하네요. 그죠? 그래서, 이렇게 그 오픈되어 있는 곳, 태양빛이 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직접 라이트 소스를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. 이렇게, 이 부분. 그럼 알겠죠?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, 직접 빛이 창문을 통과해서 다이렉트 들어오는 부분을 다이렉트 라이트로 표현을 해주고요. 기능적으로 얘는 요거 표현해 주려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부 밝기를 위해서 약하게 돔 라이트를 배치를 해놓고, 그 다음에 그 실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, 빛이 새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대한 라이트를 직접 에어리얼 라이트 같은 라이트 소스를 배치를 해서 빛이 퍼져서 새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라이팅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때요?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성이 되죠? 이게 이제 실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이 사물들 사이사이에 생기는 이 어클루전들, 이 외진 곳, 그 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들에 대한 명암 대비 차이,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 라이트 소스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때요? 점점 그 쉐이딩, 그라데이션이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톤 차이가 생기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실외와 실내 표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주의할 거, 실내 같은 경우 사물이 많다 보니 쉐이딩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라이팅이 조금만 뭐 대충 해도 잘 돼 보이거든요.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빛이 전달되는 방향성이 표현이 잘 되게끔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오케이.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받고 잠깐 끊어갑시다.